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나 자범이나 대동소이하다. 당신이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하는 지시, 하는 행동들이 다 자범 수준이다 라는 한동훈은 이재명을 자범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 보여주시죠?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자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재명은 뜨끔했을 겁니다. 자범? 내 얘기를 하면서 자범이란 얘기도 나오네 하면서 이재명은 뜨끔, 제가 심리 치료사는 아니지만 아마 심리가 뜨끔했을 건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죠. 제 동아일보에서 같이 일을 했던, 물론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묻자 한 장관이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자유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만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는 자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단식을 할 것이다. 자범들도 아이고 내가 소환 통보를 검찰청에서 나를 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은 조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자범들도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재명의 단식은 무슨 야당 대표니 뭐 이런 정말 탄압을 받아서 정치 탄압을 받고 야당 그 대표의 정치 보복성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 누구처럼, 그게 뒤에 이제 칼럼에 나오죠. 누구처럼 목숨을 건 단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저 방탄 이 검찰 수사라든가 재판을 지연을 하거나 받지 않을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 건 국민들이 다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자범들이 소환 통보를 받으면은 누구나 다 단식을 할 거 아니냐. 왜? 이재명의 나쁜 선례가 그대로 통용이 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나 자범이나 대동소이하다. 당신이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하는 지시, 하는 행동들이 다 자범 수준이다 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제로 자범, 이게 자범이 뭐 무슨 뭐 동네 소매치기 뭐 이런 것도 자범의 하나겠지만 돈을 탐해서 뇌물을 받고 제3자 뇌물죄로 또 기소가 되고 이른바 이 정치인이라는 공인이 돈을 탐해서 벌어지는 일, 이게 바로 자범들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돈 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아니면 남을 사기쳐서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고 자기가 이른바 다른 사람의 그런 돈을 갈취를 하거나 다른 사람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거나 이게 다 자범들의 공통점이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뭡니까?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을 이용해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뭡니까? 뭐 수도 많습니다. 또 성남FC 기업들, 두산건설, 뭐 이런 차병원, 네이버 이런 데서 다 수십억씩 돈을 거의 뭐 돈이 그 사람들은 아까워서 아깝지 않아서 돈을 냈을까요? 나중에 생각을 해서 보험으로 다 돈을 내는 겁니다. 보험으로 나중에 인허가 건이 걸려 있을 때 이번에 돈을 주지 않으면 분명히 트집을 잡고 태클을 걸을 텐데 에이 다음을 위해서 그냥 내자, 10억 내자, 20억 저쪽에서 불렀으면 한 조금 깎아서 15억 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무슨 게이트 유래 신도듯이 마찬가지고요. 백현동 그
건물을 질 수가 없는 옹벽 아파트. 벌써 백현동 하면 옹벽 아파트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한국식품연구원 터에 도저히 여기에 아파트를 질 수가 없는데 녹지에서 상업용 시설로 4단계나 점프를 했던 게 바로 백현동.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거의 잡범들의 공통점입니다. 돈을 탐하고 금권을 탐해서 남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자기는 특혜를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잡범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애둘러 얘기를 했다. 그렇게 뭐 이재명은 잡범입니다 라고 국회에서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애둘러 말했지만 그게 잡범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논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만일에 남게 된다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한 답변이었지만 이재명 당신의 하는 행동, 하는 지금 그 전과 이런 것들은 다 잡범 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형과 형수 그 피부치들과의 그런 그 아주 뭡니까 고륙상쟁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이 형수에 대한 아마 시중에 잡범들도 그런 요구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차마 그대로 옮기지는 못할 여러분들이 뭐 아마 상당 부분 아실 텐데요. 자기 형과 형수의 전화통으로 정말 도저히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욕을 했을까라고 저도 제일 처음에 저한테 그거를 딱 보여줄 때에 에이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 물론 뭐 한참 전입니다. 대장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한참 전에.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이게 본인이 실제로 욕을 한 욕설임에 다 증명이 된 것이죠. 그거 하나만 봐도 잡범 수준의 그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집행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지만 절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도 못 받고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볼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못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그 범죄 혐의자가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것도 딱 2시간만 내가 좀 바쁜 사람이야. 내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거 다 알잖아. 나 바쁜 사람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을 입에 붙이고 살죠. 그래서 4일 조사를 받을 테니까 딱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 4일이라는 게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내가 나가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딱 2시간만 오전에 그것도 왜 오후에 나 바빠? 일 많이 해야 돼. 글쎄요. 이게 범죄 혐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아마 유일하게 그 대한민국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제 한동훈이 답변을 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4일 이재명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30일이니까 1, 2, 3, 4, 5 오늘이 6째죠. 6일째 5일이 지나갔고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거부. 나 이 불응할래 안 나갈래 그러다가 또 민심이 싸늘하게 식으면 그럼 내가 내일 모레 나갈 테니까 딱 오전에 2시간만 조사하고 나는 돌아와야 돼. 이건 무슨 뭐 황제 피의자입니까? 뭐 진시황이라도 되는 사람입니다. 검찰을 보는 시각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자기의 휘하부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정말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거는 하지를 못하죠. 나 그래 내일 모레 시간이 비니까 오전에 가긴 가되 딱 2시간만 너희들 조사하고 나 올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뭐 눈에 선합니다. 정말 아주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가 거의 질곡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마도 이재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쾌지수, 그 다음에 피곤증, 그 다음에 분노 게이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나 뭐 이민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 라는 농반 진반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집권에 실패를 하고 야당 민주당의 대표 직함 갖고 있어도 이렇게 검찰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자기가 일반적으로 나 4일날 오전에만 시간 있으니까 그때 갈게, 딱 2시간만이야. 2시간 있으면 나 돌아와야 돼. 이렇게 검찰을 마치 종부리듯이 자기의 휘하부대로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지금 이제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겠죠.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저쪽 청와대 궁궐에 있을 텐데 아마도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가관. 네. 그렇죠. 김경환님, 포레스트님, 맑은소느님, 네, 뭉치님, 홍현수님, 네, 홍현수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서울법대 출신이나 상고 출신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국민 분열과 편가르기. 천일삼방님이 서울법대 출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걸 같고, 상고 출신이면은 부산 상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개미님,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자기 법인가 봐요. 이재명 왈, 내가 정말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보온병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세븐님, 내가 정말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보온병. 네, 어제도 제가 요 MBN, 월요일날 그 종편 MBN, 종편 MBC의 아침 8시 생방송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 얘기를 했죠. 보온병. 도대체가 왜 국민들이 자기는 순수하게 단식을 하는데 왜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안 믿냐? 그렇다면 당신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머리에 쓰는 갓을 매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오이밭에서는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을 다시 쪄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내온 지혜다. 생활의 지혜다. 그런데 이재명 당신이 하는 것은 왜 보온병,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텀블러라고 그러죠. 텀블러. 도대체 안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 텀블러를 이 사람이 평상시에 조국처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셨으면 그래도 또 뭔가 일관성이 있는데, 생전 보온병은 이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떡하니 보온병 안에 들어있는지를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어떤 아주 고영양식 그런 그 건강식품이 담겨져 있을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거를 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아유, 저 사람 참 저게 단식이냐, 내 저런 단식이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시중 지금 유행어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딱 국회 본청 앞에서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자, 나 갑니다 하고서 자기 당대표실로 쪼로로 들어가고, 거기에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취재를 합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주 핵심 밑사람들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앞마당 아닙니까? 자기 앞마당, 자기 집이나 다름없는. 그러니 그 안에서 대개 당대표실은 아마도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요. 그 안에 별도로 있고 간단한 샤워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 공이 당대표실은 그 정도의 이유는 해주는데요. 아마 샤워도 하고 일부러 이제 뭐 수염 같은 거는 안 깎겠죠. 왜? 톱수록하게 보여야 되니까. 잠도 실컷 자고. 그러니 우리가 단식하면 떠오르는 말, 목숨을 건 단식. 단식 앞에 가로 열고 목숨을 건 가로 닫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단식과 이재명의 단식은 저걸 단식이라고 하고 앉아 있고요. 그 안에
뭡니까 뭐 고영양식이 들어있는지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왜 삐딱한 시선으로 이 비평을 하고 논평을 하느냐라고 그 민주당 의원 이수진인가요? 네,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떡진 머리 동작이 이수진이 아니고 비례대표 이수진은 제가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왜 그걸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느냐. 그러고 저렇게 보온병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사소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다가 아유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 당신들 다 뭐 그런 수준이겠지라고 더 제가 첨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이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이재명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수진 의원도 비례대표였다가 어디입니까 서대문 쪽에 지금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재명의 단식 이런 걸 당연히 보호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제가 100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유 그래 내가 당신의 말에 허점이 뻥뻥 있어도 내가 더 말을 아낀다 하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신선한 과일 방울이도 있겠죠. 우리 임꺽정님. 단식 키트도 나왔다네요. 잡범들 체포 전에 황용도 만점. 예, 침팬지님이 단식할 때 먹는 밀키트죠, 밀키트. 예, 그거만 먹으면은 이 배도 든든하고 영양도 다 만점인 그런 단식 키트도 나왔다고. 예.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에게 무슨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천일삼방님, 예, 진해꽃님도 오셨고요. 보온병에 농축액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홍삼 녹용. 그렇죠. 예, 뭐 저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얏나무 밑에서 왜 갓근을 매냐 이 얘기를 제가 한 것이죠. 보온병에 농축액이 들어있을 것이다. 세븐님. 예, 미들 X를 믿어야죠. 민경애님. 우리 김 박사 정말 슈트가 잘 어울렸어요. 중년의 영국 진사 동백구님이 어제 그 MBN 방송에 그때는 뭐 저야 이제 여러분들과 가족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한 그런 복장을 하지만 예, 거기에 또 다 넥타이도 매고 그렇죠. 제 옆에 국회의원이 둘 하나가 이수진 하나가 김병욱 의원 저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민주당 측의 시사평론가 이렇게 있는데 다들 뭐 넥타이 정장을 하고 오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슈트가 잘 어울렸습니까? 우리 동백구님 아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수진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물어보면 후쿠시마 얘기만 우동규님 네 문정래님 이봉수님이 좀 아프시군요.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천일삼방님 대한민국이 좌경화로 기울어진 지 30년입니다. 이제 정권 잡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너무 급하신 거 아닐까요? 비판도 논리에 맞게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행정도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도인님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진해꽃님 그걸 누가 단식으로 하겠나 참 웃기는 작자들입니다. 박경림 스페너님 홀로서기님 홍리스빌님 5일 단식했는데도 얼굴을 보면 분명 무엇인가 먹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빌미를 예, 세상에 나머지 12시간은 자기 방에 당대표 실로 쏙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체크를 안 하는 데서 먹고 뭐 자고 샤워하고 하는 거를 글쎄요 저걸 단식이라고 저는 하여튼 기자생활 30년 동아일보 취재기자를 하면서 내 저런 단식은 처음 봤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 예, 몸보신 단식, 꿀빠른 단식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은 몸을 한번 이렇게 싹 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12시간 또는 뭐 15시간 이렇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는 예, 그때도 뭐 물은 뭐 가끔씩 섭취를 하는 게 좋다는데요. 이재명이 하는 것은 아마 간헐적 단식이겠다. 뱃살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뱃살도 조금 집어넣고 그거지 무슨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해권님 해찬들 당대표 실면담 민경 예 해찬들이 예, 이해찬 대표 얘기하는 거죠. 예, 저희가 면담을 하는 거를 예, 말씀을 해줬습니다. 청사초롱님도 오셨고요. 안녕하시죠, 청사초롱님.
검찰은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단식장 가서라도 조사하고 체포해야 됩니다. 예, 힘을 내자님, 홀로서기님, 네. 이봉수님, 애국동지 하나로 되어 선거에 꼭 압승해야 됩니다. 악법을 폐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법 만들어 법칙이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봉수님, 지금도 얼굴에 기름기가 좌알좌알. 예, 사악한 눈은 더 초롱초롱해지고 있습니다. 임꺽전님, 예, 우리 경하수편의님, 박경수편의님, 도희수편의님 열심히 여러분들께 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내가 보기엔 텀블러의 산삼달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자님, 산삼달인물, 이게 비싸서 잘 먹지를 못하는 그런 산삼달인물 하면은 뭐 몸에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그걸 지적을 하면은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리고 단식 물과 소금을 먹는다고 하면 액면 그대로 그걸 믿어줘야지 왜 그거를 이 비판을 하고 그러느냐. 글쎄요, 참 인식 세계가 우리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은 이재명을 자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논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역시 그거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부연 설명,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예, 자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 입을 빌어서 제가 이것을 오늘의 탑 이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요, 네,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 뭐가 단식을 하고 하면은, 뭔가 좀 민심이, 예, 요동을 치고, 오죽했으면 단식을 하겠나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이 제가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렸죠. 싸늘하다 못해, 아유, 저것도 무슨 단식이라고, 저걸 단식으로 하면 나도 하겠다. 나도 100일간 단식하겠다. 100일, 예. 좀 이렇게, 이 카메라, 그 기자들 앞에서 10시간 딱 있다가 들어가서 자 여기는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이 금지구역이니까 하면서 자기 대표를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아주 뭡니까 할 거 다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체크를 합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기괴한 야당 대표를 지금 만났다. 야당 대표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심, 예, 지금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뭐 동조 단식은 자기의 정청래라든가 뭐 누굽니까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딱 하루, 예, 그걸 또 동조 단식이라고 합니까? 동조 단식이라고 하면 자기도 안 먹고 최소한도 열흘 20일 가야 동조 단식이지. 자, 오늘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다음에는 다른 신이 오고 그러면 그게 단식입니까? 예. 참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와서 옆에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동조단식이라고 합니다. 동조단식. 예, 그럼 한 10시간 같이 있다가 참 예, 그러니까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단식을 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